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지난 며칠간 이 사건 때문에 K리그가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백승호 선수가 마침내 전북행 결정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박정빈과 엮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그때도 제법 좀 반향이 있었거든요. 워낙 큰 선수가 K리그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기 때문에 네. 반향이 좀 있었는데, 이번 사태 떠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이거 언제 해주세요 언제 해주세요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녹화가 월요일 목요일 날 시점에 찍기 때문에 사실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뒤 조금 늦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벌어진 이야기까지 모두 녹여서 처음에 백승호 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새 수원, 전북, 백승호 측의 입장을 모두 담아 최대한 중립 기여를 넣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시간 순으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계를 2010년으로 돌리면 백승호는 뭐 잘 알려진 축구 신동이었죠. 네, 자연스럽게 최고 유스팀인 메탄중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0년 3월 바르셀로나로 유학을 떠나는데요. 네. 수원 구단은 유학비 명목으로 연간 1억씩 3년에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때 합의서를 씁니다. 여기에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 메탄고로 진학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차 합의, 네. 1차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승호의 재능을 알아본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백승호를 영입하고 이때 작성한, 그러니까 뭐 이 합의서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2차 합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백승호는 2011년 7월 바르셀로나 유스팀인 라마시아에 입성을 하는데요. 여기서 양측의 뭐 말이 좀 벌써부터 갈립니다. 여기가 스타트예요. 네, 수원은 백승호가 뭐 통보 없이 무단 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반대쪽에선 아니 사인할 때 수원 직원이 다녀갔다. 어떻게 무단 계약이냐? 2011년 당시 기사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뭐 짤막하게 읽어드리면 백승호는 수원 산하 메탄중 소속이어서 수원에 허락이 없으면 바르셀로나에 입단할 수 없었지만 수원이 선수에 관한 권리를 대승적으로 포기하면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게 됐다 하고 나옵니다. 스포탈 코리아 기사에는 수원 관계자 말이 나오는데요. 백승호를 통해 새로운 선수 배출 및 유럽 진출의 방향을 제시했다. 백승호가 미래에 수원에서 뛰지 못할 수도 있으나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지원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온 것 같네요. 네. 중요한 건 이거죠. 사실 수원은 바르셀로나 입단해서 합의사항을 어겼으니까 그렇다면 2차 합의서를 작성을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2차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 복귀 형태, 시기, 방법을 불문하고 K리그 복귀 시 수원에 입단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최초 보도부터 나온 얘기를 쭉 보면 예컨대 시기, 방법, 막론하고 수원에 입단한다. 명시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합의문이 있다는 건 좀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선수 얘기 들어봐도 뭐 삼성그룹에서 감사가 나와서 지원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뭐 도와달라. 그래서 직원과 식당에서 만나 각서를 먼저 써줬고 그 후에 구단에서 합의서를 요구해 합의서에 사인을 해줬다. 그러니까 합의서의 존재는 선수 측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선수 측은 그렇게 또 생각하는 거죠. 합의서가 있다는 거는 그 당시 썼던 거는 기억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수원은 그 백승호가 뭐 전북과 협상을 하면서 그 수원 우선 입단권 그 합의를 좀 위반했다고 보고 있고 선수는 뭐 합의문이 그때까지 좀 기억이 안 났는지 합의 우리가 무슨 위반이냐 이렇게 나왔던 배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버전과 과거 버전을 뒤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당시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백승호는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에 듣고 야, 이런 게 있었으면 백승호 측에서 왜 빨리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백승호가 1차 합의 내용대로 메탄고에 돌아오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팩트인지 좀 궁금합니다. 백승호는 2014년 이승우, 장계리와 같은 바르셀로나 유스팀 소속이었잖아요. 근데 당시 피파에 18세 미만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 징계를 받습니다. 아, 굉장한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공식전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 베탄고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는 근데 공식전은 못하지만 우리가 친선 경기가 많이 예정돼 있다. 맞아요. 실제로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인연이 흘렀고. 근데 풀릴 기미가 보여서 메탄고로 진학할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수 측 주장은 수원이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고로 1차 합의를 어긴 쪽은 오히려 수원이라는 그런 주장이 되겠고 반면에 수원은 시기상 맞지 않았고 교육기관을 통해 확인을 했지만 입학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았다. 뭐 선수 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한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네, 네. 백승호는 이제 2016년 1월 징계가 풀린 뒤에 바르셀로나와 프로 계약을 맺으면서 메탄고 복귀가 결국 없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탄고 복귀를 하지 못했으니까 뭐 합의 위반이라는 또 수원의 어떤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일이 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던 백승호는 어쨌든 프로 1군에 못 가고 2017년 지로나로 떠났고요. 그다음에 2019년 여름부터는 독일 2부 리그 다름슈타트에서 뛰게 됩니다. 전반기에는 좋은 활약 펼쳤는데 후반기에는 사실 주전에서 제외됐고 그러면서 이제 선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제 맞아요. 올림픽도 앞두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전북행 이야기가 흘러나온 게 2월이었고 저희가 이때 맞춰서 썰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된 일인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죠. 박지성이 이제 백승호에게 연락을 해서 뭐 힘들지 않니? 올림픽도 있는데 뛰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조금 뭐 그런 식의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대표 통해서 연락처를 받은 김상식 감독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승호 측에서 먼저 전북에 가겠다고 제안한 건 아니군요. 네, 그 전북이든 K리그든 그 복귀할 수 있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전북은 그 직전에 이승우를 영입하려다가 그랬죠, 맞아요. 결국은 무산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백승호를 영입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이제 프로축구연맹에 문의를 합니다. 5년 로컬룰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로컬룰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유망주의 무분별한 해외 이적이 그때 많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아마추어 신분의 선수가 해외로 진출할 경우 성인 계약 후 만 5년 내로 국내에 돌아올 시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K리그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봐야겠죠. 연봉을 최대 3,600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고요. 백승호 선수는 이때 연맹에서 그 유권 해석을 받았죠. 5년이 넘어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때 이제 어떻게 흘러나가갖고 기사가 나오고 이제 전북이 백승호를 영입한다, 협상 중이라는 소문이 좀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은 선수의 상황을 알아만 본 것이라고 좀 그런 입장을 밝혔고 선수는 조금 뭐 당황했다는 그런 제가 입장을 당시에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아라바토르. 아라바토르 맞아요.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때 수원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직원들도 있었다 그랬고 뭐 그때 직원이 남아 있다고 하면은 이적설 나왔을 때 뭐야 얘 왜 우리 우선 합의권 있는데 전북 가려고 그래? 라는 얘기가 당연히 안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수원은 우선 입단권의 존재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근데 처음 전북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면 뭐 독일 현지에서 집을 뭐 다 정리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타자마자 이걸 언론에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또 선수 측이 좀 있고 근데 2월 19일로 기억하는데 전북은 다름슈타트 백승호 측과 조건을 다 맞추고 계약 직전까지 갔습니다. 네, 이건 제가 취재한 바고 그때 수원 고위층 관계자가 전북 고위층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알려줍니다. 우선 입단권의 존재를 아시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북이 발을 빼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해요. 사실 수원 측 관계자 멘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도 뭐야 깜짝 놀랐고 중립 팬들이 뭐야 백승호 실망했어라고 한 계기가 됐는데 네. 전북과 선수 측이 논란이 되기 이전에 협상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걸로는 협상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입니다. 이거는 전북 선수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입장은 이거예요. 이적이 임박하지 않았는데 백승호가 왜 한국에 왔겠냐, 왜 전주에서 자가격리를 했겠냐라는 좀 주장입니다. 그걸 부인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제가 취재보다 약간의 뇌피셜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수원 내부에서는 백승호와 전북이 그때 이미 계약을 했다 이렇게 믿는 분위기도 좀 있는 걸로 좀 감지를 완료가 했습니다. 됐다. 완료가 되면서 아닌 척하고 있다. 예. 근데 그걸 부인한 게 뭔가 전북은 부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협상을 부인한 것처럼 어떻게 좀 퍼진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합의문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왜 선수 측은 협상 과정에서 전북의 우선 협상권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왜 말을 하지 않은 거고 전북은 또 왜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분명히 본인들이 기성용 데리고 올 때도 문제됐던 걸 분명히 알았는데 왜 이런저런 조건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고 이걸 놓쳤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선수 쪽 입장을 물어봤더니 뭐 합의서 같은 거에 뭘 써준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까지 뭐 위반으로 조금 뭐 해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K리그 유스 소속으로 유럽에 나간 선수들 대부분 다 이런 조건을 달고 나가는 거는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놓치는 어떤 행정상 실수를 좀 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대목이 선수 측에도 아쉽고 전북에도 아쉬운데 이거만 제대로 잡았으면 네. 사실 이렇게까지 큰 건은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조금 전에 만 기자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선수가 비행기를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원이 이거를 일부러 터뜨렸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선수 측에서는 이게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원에 못 가게, 전북에 못 가게 하려고. 그런 뭐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처음 뭐 로컬 룰이다 뭐다 얘기 나올 때 연락을 좀 먼저 해서 이런 말 좀 해줬으면 수원에 먼저 가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협상을 좀 더 빨리 중단을 해서 사태가 커지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뭐 주장을 좀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약간 좀 센 단어가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을 좀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북은 일단 이러고 나서 2월 20일 경인가요? 아마 네. 이제 빠르게 영입 중단을 선언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칭찬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원의 맹공이 시작됩니다. 맹공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도 관계자 입을 통해 실제로 나온 단어고 이런 얘기도 하죠. 선수에 연락 한 번 없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다. 이거가 팩트라면 굉장히 서운할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네,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예. 뭐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수원이 뭐 입단권에 대해서 먼저 이제 다시 얘기를 한 다음에 선수 측 부모죠. 먼저 수원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왜 감사한 마음을 모르냐. 지원해 준 것도 우리가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좀 대화를 하자. 근데 이제 선수 측은 25일에 처음 만나는데 그 전에 9번 전화를 걸었지만 뭐 수원이 받지 않았다. 통화 목록에 다 있다. 이거는 뭐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원이 어쨌든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주장했던 게 뭐냐 진정성 있는 사과였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분명히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 수원의 심경도 이 대목에서 좀 이해가 가죠. 네. 예, 합의서가 우리한테는 있는데 선수가 말도 없이 다른 구단에 협상을 한다고 하면 사실 뭐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이게 아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좀 괘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근데 또 만난 자리에서는 처음부터 좀 사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고 그런 걸 기대한다고 또 인터뷰에서 했었는데 사실 사과가 나오는 분위기는 또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슨 고성까지 나왔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고 네, 그럼 어쨌든 원만하게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그 자리에선 우리끼리 앞으로 좀 대화로 풀자. 언론에 흘리지 말자. 요게 좀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조용히도 안 됐고 일도 안 풀렸어요. 네. 당시 그러니까 2월 말부터 3월 초중순까지는 수원 입단이 키워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승호도 못 간다고 생각해서 수원에 입단을 하겠다는 식의 이제 뉘앙스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합의서 내용대로 백승호가 수원에 입단하면 문제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수원의 입장은 이랬죠. 백승호는 우리 유스였다. 영입할 마음이 왜 없겠냐. 하지만 그 전에 진정어린 사과부터 하고 대화하자. 그리고 영입 조건도 전북, 다름슈타트와 맺은 조건 말고 새롭게 다시 협상하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 연봉을 못 주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네. 반대쪽에서는 수원이 처음부터 영입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좀 의심을 하더라고요. 뭐 그 근거로는 3월 5일까지 영입 제안을 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답을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는 다름슈타트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우리와 백승호가 유스 시절에 맺은 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냐? 너희 전북과 협상을 협상 또는 계약을 했냐고 좀 문의를 한 걸로 좀 파악을 하더라고요. 수원 측에서. 네, 수원 측에서. 네. 네, 그래서 다시 선수 측이 그래서 영입할 거냐 말 거냐고 했더니 이제 결국은 수원이 우리는 영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조금 뭐 내부적으로 좀 방침을 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론이 너무나 안 좋았고 예, 걸개까지 등장했죠. 그리고 선수 구성도 끝난 상태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영입 힘드니까 일단 다름슈타트로 돌아갔다가 뭐 시즌 끝나거나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조금 원만하게 풀려고 좀 노력은 수원이 하는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원 측에서 또 여기서 또 한마디 더 하는 게 만약에 진짜 그렇더라도 나가려고 한다면 위약금, 뭐 지원금이죠. 위약금 플러스 손해배상액을 먼저 내겠다. 어느 정도 내겠다고 우리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선수 측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수원도 액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사이에 또 시간이 조금 더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다름슈타트가 조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솔직히 우리는 전북이든 수원이든 관심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니네는 얘 데리고 간다 놓고서는 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누구라도 영입 좀 해라 이런 어. 입장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선수 뒤에는 전북이 있다, 뭐 전북이 조종하고 있다, 뭐 수원 내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뭐 여러 뭐 직간접적인 루트로 이렇게 이야기도 좀 흘리기도 하고 뭐 실제로 전주에서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어느 정도 제 뭐 그 뇌피셜이 좀 다르겠지만 그 선수랑 그 수원이랑 어떤 그 갈등극이 커졌잖아요. 일단 예, 서로 뭐 그렇게 좀 그 대립 양상을 띄었는데 저는 그 사이에서도 백승호를 가운데 두고 수원과 전북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신경전을 한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관계자 멘트를 봐도 뭐 전북이 이런 상황에서도 영입을 한다면 우리랑 문제 풀리지도 않았는데 영입을 한다면 법원으로 가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죠. 예. 그리고 전북도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약간은 뒤에서 간접적으로 조금 관여를 한 걸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3월 19일 미팅 때 처음 위약금 얘기가 나와서 이게 돈 문제로 흘러가나 이런 생각했었지만 실제로는 전북이 언제 나설까가 그리고 언제 나설까가 사실 이 사가의 핵심 포인트였다고 맞아요. 할수 전북이 있습니다. 데려가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 있었죠. 뭐 전북 너희 손 뗀다며 왜 말 바꿔? 왜 거짓말해? 갑자기 나타나서 동업자 정신 왜 위배하는 거야? 왜 K리그 근간을 흔드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 좀 무리는 아닌 상황으로 보이지만 전북 입장은 또 그거였죠. 우리는 선수부터 살린다. 네, 선수를 죽일 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제 어떤 선수 대 구단 간의 어떤 대립이 갈등이 이제 구단과 구단의 갈등으로 조금 옮겨붙은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저는 3월 마지막 주 정도에 약간 전북이 나설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을 좀 감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도 이미 연맹한테 좀 문의를 했고 또 확인을 했잖아요. 백승호 영입하는데 규정상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이 사실을 무엇보다 수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뭐 팬분들은 그러니까 전북이 안 나서겠지. 이런 상황에서 나서 미쳤어?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수원 내부에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전북이 나설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고 왜냐하면 또 다름슈타트에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10억 원을 기다리는데 만약에 본인들 이를 행정상 실수로 인해서 영입을 못하게 되면 그 10억 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백승호 이미 보냈잖아요. 예, 보낸 상태에서 10억 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도 또 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북이 10억 원 때문이라도 나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금 더 강하게 대응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네. 14억 원. 왕 기자가 당독했는데 정확히는 14억 2천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원이 3월 29일 선수 측 에이전트와 만난 자리에서 이 금액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이게 포인트인 게 가이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그걸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네. 우린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예. 이게 29일자 버전입니다. 네, 네. 일단은 사실 뭐 31일 등록 기간을 맞추려면 29일에는 무조건 결정이 나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기사도 미리 좀 써놨었는데 저도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전북이 그래도 나설까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 14억 2천만 원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그 선수 측이나 전북 측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수원이 그 영입할 마음이 없구나. 이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전북이 그날 바로 마지막 회의를 거쳐서 영입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이 금액을 제시한 걸 보니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네. 그렇다면 선수가 완전히 죽을 수가 있으니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영입해도 되겠구나. 정리 깔끔하게 잘하시네. 네. 그래서 수원은 또 전북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조금 담담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와, 뭐 영입한다고 이게 아니고 왜냐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언젠간 나설 줄 알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어떤 방식으로 나설지가 조금 그들의 좀 생각이었었는데 전북은 마지막에 결국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 얘기 들어보면 수원이 14억을 그 부른 것도
결국은 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정 싸움에 돌입할 경우에는 좀 상황을 좀 유리하게 만들려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법정 싸움에 돌입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합의문에 나온 위약금을 내지 않은 합의 위반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만 기자 얘기 들어보면 이제 선수 측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네. 수원은 당연히 하고 있겠고.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뭐 법알못이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선수 측 관계자들이 수원과 법원에서 이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뭐 많은 뭐 증거가 나오겠죠. 뭐 녹취도 나올 수도 있고, 뭐 통화 목록, 합의문, 각서 이런 게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 측에서는 그 3억 원 지원금은 다 내겠다고 이미 말을 했죠. 그리고 지금 뭐 법조계에서는 1억 2천만 원 법정 이자인데 이것도 내야 할 거다. 4억 2천까지는 뭐 4억 2천 정도 이거는 선에서는 기본 픽스. 예, 그 정도는 다 감수를 해야 될 거라는 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0억, 14억과 어떤 4억 2천만 원 사이에서 뭔가 좀 합의를 하든지. 그러니까 수원이 얘기하는 네. 경제적 손실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받아들여질지가 네. 쟁점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뭐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법원 가서 법의 판단을 받든지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건은 이제 법으로 넘어간 것 같고 일단은 K리그의 어떤 선례 측면에서 조금 이 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구단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힘들게 유스를 키웠는데 우리가 돈 들여서 라이벌 구단으로 뭐 들어와서 이적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구나. 이런 좀 허탈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사례를 앞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스 출신 선수, 뭐 유스 출신의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인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김정민 기사도 썼지만 아 이게 무조건 뭐 친정구단 먼저 달려가야 되겠구나 논란을 원천 차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기 전에 전 구단과 뭐 우선 입단, 우선 협상과 같은 계약 조건을 맺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백승호 사례를 먼저 떠올릴 것 같다. 예, 그게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긴 시간 동안 백승호 사가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네.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말도 굉장히 정제하고 이거 예. 제가 목소리를 일부러 조금 톤을 원래 낮은데 더 낮췄습니다 지금. 왜냐면 또 말 한마디가 이제 어떤 한 측에 되게 심기를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수원, 전북 선수 입장을 다 담아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어느 쪽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 사안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녹화만 지금 2번째거든요. 네. 사실 첫 번째 하고 나서 이거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라고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사건은 벌어졌고 이거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의 유무는 지금 뭐 법정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K리그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지. 물론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백성호 선수 굉장히 미울 수도 있고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영입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제외한 나머지 팬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피해자일 수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달아주시고요. 저희도 한번 그걸 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론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백승호에 대해서 또 뭐 추가적으로 제가 듣는 정보가 있으면 방송을 통해 또는 기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